3분기 경제 성장률의 반등. 한국도 반등이죠. 예. 중국도 반등이죠. 미국도 반등입니다. 예. 이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은 시장의 예측치가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할 거다 했는데 0.3% 성장했습니다. 중국도 시장의 예측치는 이게 3% 미치 아니겠느냐 했는데 3.9%까지 성장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이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깜짝 성장을 했어요. 2.6%나 성장했습니다. 2.6%. 시장의 예측치도요. 2.4%였습니다. 2.4%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시장이 진짜 좋아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 미국 같은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예,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예요. 그런데 3분기에 2.6%로 깜짝 성장을 한 거예요. 와, 시장은 환호할 만하죠. 이것은 환호할 수치예요.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6%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이것은요 어쩌면 야 이제 미국의 침체는 끝났다. 앞으로 시장은 더 많이 지금 더 바닥을 지나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무조건 숫자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숫자에 속지 마라. 왜 속지 마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가 떨어지고 2분기에 마이너스 0.6%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뭐 이 정도? 기저효과다. 뭐 이 정도로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요. 아니 주가 떨어지고 주택가격 떨어지는데 이게 2.6%가 성장하니까 경기 침체를 뭐 은폐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아닌 듯하다.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경기 침체는 맞다 이거예요. 경기 침체는 맞은데 이게 깜짝 성장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다. 실제 CNN도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경기는 둔화세에 접어드는 거 맞다. 그런데 2.6%가 성장한 것은 깜짝 성장으로 봐야 되지 또 기저효과에 대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성장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진정 성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침체는 맞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소비자 물가가 아직 장난 아니다는 거예요. 9월 기준으로 8.2% 지난 6월에 9.1%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8.5, 8.3, 8.2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실제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여전히 높은 거다 이 정도면.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소비만 하더라도 지난 1분기에는 1.3% 늘어났다. 2분기에도 2.0% 늘어났다. 그런데 3분기에는 1.4%대로 둔화됐다 이거예요. 소비가 둔화됐다는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면 이게 결국은 소매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 게다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2.6% 성장한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8월 현재 674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갈 때가 올 3월에 1069.2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 절반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 세 가지 팩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소비고요. 또 하나는 투자고요. 또 하나는 수출이다. 순수출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폭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순수출의 폭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은요. 수입이 줄어들고요. 수입이 줄어들면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치팅? 속이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수입이 줄고 그래서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16%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이것도. 이 7.16%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주택시장의 완전한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침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2년 4월 5일에 7.13% 이후에 지금 최고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기업에서도 지금 침체가 일어납니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닝이었고 실적 충격을 실제로 달성을 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 2.6%가 성장했다고 너무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어요. 보세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1.6%, 63%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2% 넘게 떨어졌는데 이틀 연속 떨어진 거죠. 178.31이 빠졌고요. 1792.68로 마감했습니다. 실제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61%. 이게 S&P 500 지수는 블루칩 지수거든요. 23.3%가 빠져서 3,807.3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3,800이 또 깨지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좀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0.01%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올랐죠. 0.61%가 올라서 194.17을 기록했고요. 결국 32,000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32,033.28 이게 28,000까지 내려갔던 게 32,000까지 또 회복을 했으니까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장은요. 결국 아직까지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가 계속 올린 것이 시장의 침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동안은 우리가 시장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이 3.9%로 갔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높았다. 0.3%니까 이것은요 숫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그 숫자 속에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 바닥이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통화정책의 어떤 방향이 점점 변해가는 건 사실이에요. 통화정책의 방향이.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간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간다 하는 분위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리를 이제 동결시키고 한참 가다가 어느 시점에 하향 내린다는 말이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도 읽혀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바닥은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아주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변화가 굉장히 무쌍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쌍이 지금부터 올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주 피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매수를 하든 우리가 투자를 하든 시장을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아주 강하게 보면서요.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